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달달하고 냄새가 나는 똥차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제목! 똥차 2대를 폐차하고 나니까 우리 신랑이 나타났어요. 역시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깔깔깔깔깔깔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된 새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낮에 제 친한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역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라는 옛 성현의 주옥 같은 말씀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좀 통쾌한 기분이 드는데 이걸 딱히 제 주변엔 얘기할 것도 없고 평소 자주 보던 이곳에 들러 주절주절 써봅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제 연애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지금의 저희 신랑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하기 전 그때까지 살면서 저는 딱 2번의 연애를 했었는데요. 나라는 년, 재수도 엄팡지게 없는 년인지 그 2명 다 아주 그냥 이걸 뭐라고 하죠? 한여름에 제대로 썩은 시궁창 같은 똥차였어요. 냄새 풀풀. 저는 그랬습니다. 이 2명의 미친 남자들을 겪으며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이럴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일반화, 그런 강박증이 생겼었는데요. 병이죠. 그걸 치유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희 신랑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2명과 사귄 기간이 그랬어요. 각각 5년, 2년으로 결코 짧지 않았는데 아니 엄청 길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에휴, 생각하니까 똑 빡치는데 이 개망할 똥차놈들. 아무튼 이 2 남자에겐 2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둘 다 처음부터 똥차였던 건 아니다. 2번째, 고마움이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 단 1도. 사실 처음엔 저도 그랬던 게 제 성향을 잘 몰랐는데요. 막상 연애라는 걸 해보니까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상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다 퍼주고 헤헤거리는 호구. 제가 그런 호구 인간이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놈들은요 진짜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여자를 엄청 질려하고 또 그걸 당연하다는 듯 고마운 걸 진짜 단 하나도 모르고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 2번의 연애를 겪고 그 뒤로 남자라는 종족 자체를 못 믿게 됐으며 아주 그냥 치를 떨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똥차였나? 그 이야기를 아주 살짝 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제일 먼저 저와 5년을 만났던 그 남자, 사귀는 동안 무려 4년 반을 수험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창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시험, 수능, 이걸 그렇게 몇 수를 했던 인간이죠. 5년 사귀었는데 4년 반 동안 수험생으로 살았다. 이거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지나 나나 둘 다 아직 어린 나이고 돈 없는 건 매 한 가지니까 부모님께 용돈 받는 거 조금 알바해서 버는 돈 이런 것들로 꽁냥꽁냥 데이트 비용 터치페이하고 이래저래 아기자기하게 연애를 하긴 했는데 언젠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맨날 첫날 저 혼자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완전 당연하다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저조차도 그랬어요. 이게 당연하지라고. 특히 헤어지기 2년 전부터는 더 그랬던 게 이 미친놈이 저만 믿고 사는 건지 뭔지 알바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10,000원만 줘, 20,000원만 줘 이러면 이랬던 주제에 그 돈으로 PC방 가고 그게 아니면 친구들 만나 술 퍼마시고. 당시 저는 학교를 다니며 자취를 하는 중이었고요. 이때는 저희 집에서 전혀 도움을 안 받던 상황이라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내 돈을 툭 하면 빌려주라 해가지고 유흥에 탕진을 하고 살았던 인간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 아니 빨대 빨아댄 그 등골, 그것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모조리 유흥에 탕진했어요. 게임비, 그 다음에 술값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사귀면서 사준 선물, 이건 셀 수 없지 많죠. 지갑, 책, 옷, 가방, 심지어 속옷까지 나 필요해 이러면은 그거 기억했다가 꼭 사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믿기 싫지 모르겠는데요. 그 연애 5년 하는 동안 제가 받은 선물은 딱 2개가 전부입니다. 사귀고 그 해 첫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작은 인형. 뭐 큰 곰인형 그런 거 아니에요. 오락실 뽑기 인형 있죠. 그 기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거였습니다. 그리고 첫 생일 선물로 받았던 아주 작은 은목걸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귀면서 딱 1년 이때만 그나마 제대로 여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4년의 준비 끝에 이 남자가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저는요 이미 학교 졸업은 물론이고 이게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대기업 소리까지 듣는 굉장히 번듯하고 좋은 직장까지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건데요. 이 자식이 대학교 입학식을 했던 바로 그날 제가 건네줬던 꽃다발을 다시 돌려주면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이제서야 겨우 입학하고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놈이 그런 만큼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진짜 개뿔도 없는 놈이 사랑한다! 야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러는데 누가 보면 뭐 장원급제라도 한 건 줄 알 겁니다. 아무튼 이때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뭐지? 등신인가? 싶더란 말이죠. 그런데 저도 참 멍청하고 결단력이 없는 게 이 상황에서 저 엄청난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뭐 아무리 그지 같은 놈이라도 5년을 만났는데 정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나마 다행인 건 말이죠. 그 고민이 길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과거를 싹 훑어보니 답이 딱 보이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평소 지가 자주 쓰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아주 제대로 된 막타를 딱 하고 쳐주는데 막타.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네요. 저 대학교 졸업식, 생일, 천일 등등등 제 뒤를 쭉 돌아보니 그랬어요. 이 남자는 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 더군다나 제가 취직한 이후로는 진짜 이때부터는 완전 빨대 꽂았죠. 단 한 번도 밥 한 끼조차 얻어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물론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제가 이별을 고했는데 이놈은요 헤어질 때도 그랬어요. 그 아까 말했던 막타 있죠, 막타. 제 딴엔 그래도 5년이나 만났던 사람이고 하니까 예의상 당연히 만나서 조용히 우리의 사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수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남자가 뭔가 눈치를 채고 일부러 나를 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약간이나마 측은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게임방에서 레이드? 아무튼 그걸 한다면 얼마나 바쁘셨는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래가지고 7시간 만에 통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할 말 있어. 우리 좀 만나 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요. 보통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자기 연인이 분위기를 잡고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면 감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또라이 같은 놈이 게임한다고 야 나 바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해 이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죠. 할 수 없이 그냥 톡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라고. 근데요 여기서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저 톡을 보내고 분명 그걸 봤어요. 일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전화가 걸려옵니다. 세상에 1시간 더 지나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막타를 저한테 쳐주네요. 이 미친놈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마지막 보스 그걸 잡는데 계속 실패를 했고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도 못했다 이런 미안하다 어디야 이러는데 저는 당최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 5년 동안 만났던 여친이 헤어짐을 통보하는데 게임이 급해서 전화를 못했다 정도는 알아듣겠더군요. 진짜 놀랍다 못해 기함했어요. 사실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얘기가 더 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토할 것 같으니까 그만 쓰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날을 기점으로 우린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똥차. 이야 이놈은 좀 짧게 쓰겠습니다. 참고로 얘 본인뿐만 아니라 얘 엄마도 미친 인간이었어요. 일단 이놈도 전
똥차랑 마찬가지로 처음 1년 동안은 참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찌질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냥 써요. 일단 그 전에 만났던 5년차 똥차와는 달리 이 인간은 직장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쓰는 만큼 쓰고 기념일도 나름 잘 챙기고 다정다감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5년짜리 똥차한테 호되게 당한 효과 때문인지 크게 의미 없는 아주 소소한 것들도 챙기는 그 모습들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좋더란 말이죠. 그런데 역시는 역시 그럼 그렇지! 이놈 또한 그 마음의 유효기간은 딱 1년이었어요. 첫 똥차처럼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본 내용은 뭐 위에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한 가지 똑똑했던 건 이 똥차의 경우 어머니와 그 동생까지 나서서 저 개 난리를 치고 저를 괴롭혔다 이건데요. 뭐 동생이야 애교 수준이지만 이 어머니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냥 마귀 같았어요. 마귀 할멈.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오네요.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마저 이야기할게요. 하는 김에 우리도 그러면 2부로 넘어갑시다. 2부 잠시 후에 2부에서